두리 앞에 야구치에서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야, 순위 싸움이 이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뜨거운데요.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나 싶었더니 9월 앞두고 순위 싸움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5위 싸움이 특히 흥미진진한데요. 5위가 지금 KT, 그리고 6위가 SSG인데 한 경기 차이고요. 한화가 승차 없는 7위로 따라붙은 다음에 KT와 승차가 한 경기 차이예요. 지금 KT, SSG, 한화 그리고 롯데까지, 롯데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5위 싸움이 뜨거운데 이런 순위 싸움 보고 있으면 팬들 입장에서는 갑갑하고 속이 타고 긴장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럴 때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수분 보충엔 추신수. 야, 이 추신수. 예, 추신수 선수의 이름을 딴 물인데요.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신시내티에서 뛰었던 조이 모토 선수가 은퇴 선언을 하면서 또 추신수 선수를 언급했더라고요. 그랬죠. 토끼 1, 토끼 2. 이 옛날에 제 추신수 선수 인터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복귀하기 전에 메이저리그 시절에 그때 인터뷰할 때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모닝 루틴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추신수 선수가 주저없이 일단 눈을 뜨면 냉장고로 가서 물을 한 병을 다 마신대요. 이게 나이가 들면 어떤 근육의 유연성 이런 거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한 병씩을 다 먹는다. 이게 추신수 선수의 롱런 비결인데 역시 목마를 때 물 마셔야 할 때 근육의 유연성을 필요로 할 때는 추신수. 말이 추신수 마셔봐야 되는데 추신수 마셔보셨나요? 어떠세요? 저도 종종 즐겨 마시고 있고요. 첫 맛이 굉장히 깔끔하다. 부드럽다. 그리고 목넘김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뭐 생수 이상의 뭐 느낌을 마신다고 할까요? 굉장히 좀 특별한 물 같아요. 그래서 물맛이 좋죠. 자,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최강 불펜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은 신세계 푸드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SSG 모기업의 관계사. 신세계 푸드고 뭐 랜더스필드 가면 관련 제품도 많은데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노브랜드 버거. 랜더스와의 콜라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2021년 5월에는 이 업계 최단 기간 1년 6개월 만에 100호점을 오픈했는데 그 100호점을 바로 SSG 홈구장 랜더스필드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입장하는 모든 팬들에게 전원 버거 무료 쿠폰 이렇게 나눠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SSG 랜더스 필드에 가면 기자실에도 노브랜드 버거가 있어요. 그래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먹어봤고 우리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브랜드 버거. 매년 야구장에서 NBB 데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그렇죠. 노브랜드 버거 데이 열고 그때는 선수들도 NBB 노브랜드 버거 유니폼 입고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신세계 푸드 오늘 추신수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게 추신수잖아요. 그냥 아까 뭐 맛도 좋고 목넘기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물이 팔리면 요게 유소년 선수들에게 지원이 되는 그렇죠. 요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푸드와 SSG의 추신수 선수가 일종의 컬래버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었고 유소년 야구 지원을 위해서 판매하는 생수입니다. 이마트, 지마켓, 스타컴에서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이 기부되는 지난해 40만 명 팔렸고요. 많이 팔렸네요. 3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세계 푸드와 함께하는 퀴즈 나갈 거거든요. 그 퀴즈 맞히시는 분들에게 노브랜드 버거 쿠폰이 발행되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괄식이네요. 오늘 미괄식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최강 볼펜은 항상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항상 뒤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오늘 보시면 알지만 일단 오늘 5강 싸움 준비할 건데 일단 SSG 위주로 SSG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5강 싸움을 얘기할 예정이에요. SSG가 5위까지 진짜 잘 버텼는데 최근 쭉 살짝 내려가다가 마지막 올라가면서 따라붙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야구장에서 한 상위권 팀 초베테랑 선수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시즌 복귀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아직 시즌 어땠다 이렇게. 그랬는데 내려갈 것 같은데 끝까지 내려가지 않는 팀으로 그 선수도 일단 삼성을 꼽더라고요. 삼성도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지목한 팀이 SSG였어요. 그러니까 시즌 전 계산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순위표상에서 위치는요. 그렇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5강권으로 꼽은 팀이 거의 없었으니까. 사실 뭐 SSG가 올 시즌 순위표에서 4위에서 6위권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뭐 사실 5위권에 거의 꾸준히 있었죠. 근데 어쩌면 지금이 SSG로서는 최대 위기고 전체적인 4, 5위 싸움에서도 분수령 같아요. 그러니까 SSG의 움직임에 따라서 향후
작년 시즌에 순위표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 실제로 그 초베테랑 선수가 예. 내려갈 듯 안 내려가는 팀이라고 꼽은 이유가 있죠. 예. 팀 전력이 좀 요상합니다. 예. 지금 투타 지표가 사실은 썩 모든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SSG가 스태티즈 기준 공격 WAR, 팀 그쵸. 공격 WAR이 12.81로 리그 꼴찌예요. 잘 못 쳐요. 그렇죠. 원래 타격의 팀인데 타격이 안 되는 팀이고 실제로 팀 OPS도 0.753으로 키움에 살짝 앞선 9위. 게다가 마운드도 좋지 않습니다. 마운드 투수 WAR이 19.01이긴 한데 팀 평균 자책이 5.34로 리그 꼴찌예요. 예. 12. 꼴찌고 투타 지표에서 모두 타격은 OPS 9위, 평균 자책은 10인데 네. 이 두 가지 성적을 가지고 5강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신기한 팀이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고지표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피타고리안 승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주 쓰죠. 네, 예. 피타고리안 승률이 실제 팀 전력이 갖고 있는 예상 승률과 실제 승률의 차이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 또 스탯의 아버지 빌 제임스 형님께서 오래전에 창고안에서 만든 스탯이지만 형님이랑 뭐 연락 주고받는 사이인가요? 제가 그분 소식을 항상 챙겨보죠. 트위터 팔로우는 하고 있습니다. 예, 뭐 1949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형님이라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 형님이죠. 예, 그죠? 브라더. 야구 좋아하시는 예, 올드 분들은. 브라더. 예. 이게 피타고리안 승률이라는 게 이제 득점과 실점을 피타고라 정리처럼 예. 제곱 더하기 제곱을 나누기 제곱으로 하면 예. 실제 승률과 비슷해지는 건데 SSG는 피타고리안 승률이 녹화 기준으로 녹화 시점 기준으로 따졌을 때 0.444로 키움에 살짝 앞선 9위예요. 그러니까 예. 실제 승률하고 원래 이게 비슷해지니까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예. 원래 9등쯤 해야 되는데 실제 승률이 0.483, 4할 8푼 3리로 5등까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5등 언저리까지. 반대로 롯데는 0.52로 피타고리안 승률이 득실점이 굉장히 득점이 많고 실점이 적은 편인 건데 실제 승률이 0.45밖에 안 되고 NC도 피타고리안 승률은 0.506인데 실제 승률은 451로 낮으니까 이 실제 득점 실점할 수 있는 전력 대비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요게 피타고리안 승률의 운명을 지금 SSG가 뒤집어 오르고 있다는 설명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몇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득점이 많고 실점이 적으면 승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데도 실제 승률이 높은 거니까 되게 경기 운영을 좀 잘하는 거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1점차 패배가 제일 아프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SSG는 올 시즌 1점차 패배가 5경기밖에 없습니다. 예. 리그에서 제일 적고 반면 롯데는 19경기를 1점차 패배를 했어요. 이거 많이 아프잖아요. 예.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피타고리안 승률 대비 실제 승률이 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질 때도 5점 차 이상으로 그냥 와장창 지는 경기가 27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죠. 그렇죠. 예, 지금부터 이제 SSG가 어떻게 달릴까 궁금한데요. 이제 SSG가 잔여 23경기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저는 그 마지막 9월 레이스가 상당히 궁금해요. 이제 SSG가 SK 와이번스 시절부터 여름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가을에 올라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DNA, 뭐 가을 냄새 이런 뭐 그 수식어 달린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단이 옛날에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 한 명 있잖아요. 박정원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이제 SSG가 7, 8월 두 달간은 17승 22패, 승률이 4할 3푼 6리로 부진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9월 18일 이후에 마지막 21경기에서 14승 1무 6패, 승률이 7할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간의 1위였고요. 그래서 그 동력으로 정규 시즌 3위까지 올라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20경기 안쪽에서 조금 선선해지면 어떨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베테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전에서 여름 올해 그때 좀 부진하다가 예, 올해 엄청 또 더웠잖아요. 예, 근데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선선해지면은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궁금합니다. 예. 이승용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올 시즌 처음 감독을 맡았는데 선수들을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고참 선수들이 그렇게 감독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저희 결국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뭔가 자신감, 노하우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보면 올 시즌 지금 아슬아슬한 게 문학구장이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다 많이 나오는 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선발이 약한 가운데 불펜으로 어찌어찌 막았는데 그 피로도 홈런을 안 맞아야 된다는 압박감 요것들이 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사실 가설이긴 한데요. 네네. 문학구장 홈으로 쓰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보다 투수들 특히 승부처에서 자주 나오는 불펜 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똑같은 없는 게 그런 환경 똑같은 아닌가. 이닝을 하더라도 예. 스트레스는 더 많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름 시즌에 더 빨리 지칠 여지가 많은 거죠. 이게 저 혼자 이제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SK 왕조 주역인 레전드 포수 누구죠? 박경환. 박경환 코치가 지금 LG 배터리 코치로 그렇죠. 있는데요. 박경환 코치가 그런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포수 마스크를 쓰고 리드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구장에서 리드할 때보다 투구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어렵게. 예, 아무래도 큰 거 한 방에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유인구를 요구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투구수로 연결이 되고 전반적으로는 투수들의 누적 피로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단 여름 시즌 지나고 가을에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대점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순용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어쨌건 불펜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도 맞고 필승조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발 투수의 이닝을 6회, 7회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 예. 여기서 그냥 승부하겠다고 끊고 바로 불펜 투입하면 예. 오히려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발들에게 경험도 쌓게 하고 이닝수를 길게 가는 경험들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균 기자 네. 보시기에 SSG 523 키는 무엇이 될까요? 일단 투타 전력은 안 좋긴 전체적으로 아까 예. 살펴봤잖아요. 예. 그 팀 OPS도 9위, 예. 팀 평균 자책은 꼴찌. 예. 뭐 이런 상황인데도 그나마 키는 역시 마운드에 있지 않을까.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마운드 아까 안 좋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선발 평자가 평자가 꼴찌고 불펜 평균 자책도 5.3초로 9위예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냐면 리그 현재 최강 투수가 SSG에 있다. 그렇죠. 예. 앤더슨. 예. 앤더슨이 지금 속구 평균 구속 리그 1위. 예. 가장 빠른 공을 던지고 회전수도 가장 좋은 공을 던지고 이 순위 싸움하고 있는 한 팀의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순위 싸움 하고 있는 일단 1, 2, 3, 4등 안에 있는 코치죠. 예. 그 코치가 4등 하면 안 돼. 만약에 SSG가 5등을 한다고 가정하면 절대 4등 하면 안 된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첫 게임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앤더슨이 1승을 나올 거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4등이라도 첫 경기 지고 나면 두 번째 경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SSG 앤더슨이 무겁다.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앤더슨, 엘리아스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김광현만 올 시즌 불은 뭐 부진해서 조금만 올라와주면 후반기 23경기 중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광현 선수 올 시즌 7승 9패. 네. 평균 자책 5.16. 이게 7승 5패는 그럴 수 있는데 5.16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상하기 힘들었죠. 김광현 선수 지난해까지 통산 평균 자책이 3.20이에요. 그럼요. 굉장히 낯설죠. 그런데 김광현 선수가 지난 23일 금요일입니다. 문학 KT전에서 5.1이닝 2실점했는데요. 한결 나아진 내용을 보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경기를 그 김성근 감독님이 보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광현 진짜 어릴 때 어렵게 그러니까 키우셨죠. 애제자 경기는 뭐 틈이 나면 꼭 챙겨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우연히 김광현 선수 얘기도 하게 됐는데요. 김광현 선수에 대해서 김성근 감독님이 대본에 좋아졌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투구 밸런스, 투구 폼 이야기인데 김 감독님 이제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옆으로 벌어져 있던 중심이 다시 잘 모아진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 또한 위에서 아래로 각도가 더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해석을 하자면은 분산되던 힘을 다시 잘 모아 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리듬을 유지를 한다면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파 에이스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불펜진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여서 선발진이 좀 더 길게 끌어줄 수 있는 선발이 완성이 된다면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김광현 선수가 삼진 비율도 지난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평균 자체가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거 보면 뭔가 이제 기록상으로 이제 밥입이 좀 안 도와주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볼넷은 좀 늘어났어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ABS 적응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FIP가 이제 3.14에서 5.21로 크게 들어갔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김광현 선수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힘을 모아서 던지는 능력이 좀 도와진다면 후반기 정말 중요한 이제 23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투수도 투수지만 그 SSG는 타자 친화형 구장이잖아요. 원래 타격의 팀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력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일 텐데, 저는 이제 SSG가
올해 문학구장에서 홈런 득실에서 적자 보고 있는 것도 조금 SSG가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는 요인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문학 경기에서 홈런이 164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 SSG가 때린 게 77개, 아하. 맞은 게 87개. 마이너스 10개네요. 예, 10개를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홈구장 환경이 홈런 득실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삼성이 이렇게 순위표 위쪽으로 간 것이 대구 라팍구장도 문학구장처럼 홈런 친화형 많이 나오죠. 네네. 근데 삼성이 그 홈구장 홈런 마진을 적자에서 흑자로 올해 바꿨잖아요.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그 SSG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홈런 수가 조금 홈에서 많이 못 친 게 경기를 조금 이렇게 어렵게 가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들여다볼 대목 같아요. 지금은. 삼성은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 예. 홈런을 많이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성규 선수, 뭐 김영웅 선수 이런 선수들이 시즌 전에 뭐 그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없었던 그 정도 칠 것이다. 네네. 미리 이제 전망을 할 수 없었는데 그게 플러스가 된 거죠. 예, 네. 반면 SSG는 타격에서 확 눈에 띄는 선수가 잘 안 보여요. 예. 지금 공격 WAR 상위 50명 중에 SSG 선수가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희 10위, 에레디아가 15위, 박성환이 23위인데 사실은 기대를 모았던 최지훈 선수가 이제 도루 능력은 좀 보여줬는데 스케일업이 좀 안 됐고 한유섬 선수도 이제 올해는 다시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기대만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대신 홈런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걸 메우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뛰는 야구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 변화인데 팀 도루가 그 앞선 시즌 중에는 한 100개 언저리였는데 벌써 119개로 많아졌고 최지훈, 오태곤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팀 컬러가 살짝 바뀌면서 SSG가 뛰는 야구를 가미했다. 이런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홈런 의존도가 높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홈런 의존도가 높은 팀들은 이 타선의 기복이 좀 있어요. 홈런이 터질 때는 쭉쭉 올라가다가 홈런이 좀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공교롭게 막 전염병처럼 전체적으로 타선이 좀 식는 경우가 있는데 이순용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마운드로 잡아야 되는 경기가 있고 타선의 힘을 잡아야 되는 경기가 있는데 지금은 타선이 조금 하락세였고 이제 곧 올라올 때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테랑들은 이제 선선해지고 힘 모으면 확 터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 고려하면 다시 한번 후반기에 승부를 걸 타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공격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네. 9월 마지막 승부는 매번 총력전이잖아요. 모든 팀이 그렇죠. 예, 사실은. 총력전이면은 불펜, 네. 불펜의 중요함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9월 확대 엔트리에는 2군에서 지금 조율 중인 네. 김택경 선수, 뭐 최민준 선수 등이 지금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뭔가 가세되고 전력이 보완될 좀 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예.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예. 많아지는 거고 기존에 좀 지쳐있던 노경원 선수 등이 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그 변수 중에 하나는 8월 들어서 SSG가 마무리를 교체했잖아요. 문수원 그렇죠. 선수가 위로 올라가고 조배현 선수가 밑으로 가고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게 조병현 선수가 중간에 나오면서 멀티이닝 많이 던졌고 이닝수가 좀 많아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무리로 가면 만약에 1이닝 언저리로만 나오니까 이닝 관리가 되고 반대로 문수원 선수의 이닝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시즌 중에 마무리를 교체해가면서 이닝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금전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어제 경기죠. 그 KT와의 경기에서 조병현 선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막아내는 거 보면 이게 밀어붙여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승용 감독이 올 시즌 이제 SSG 첫 해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잔여 경기 이제 승부처인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승용 감독 현장에서 만났고 그리고 최근에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이승용 감독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현장에서도 이제 그 인터뷰 때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5강 싸움하는 감독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승용 감독이 항상 이 새로운 얼굴의 선수에 대한 기회, 그러니까 선발진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빠른 선수에 대한 기용, 이렇게 경기 중 어떤 경험이 부족한 혹은 신인 선수에 대한 기용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있는 전력을 쥐어짜서 승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승용 감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면서 가는 것이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일종의 철학, 이런 게 있어서 원래 이제 이승용 감독이 KT 창단팀 코치를 했었고 그리고 KT 우승할 때 단장도 했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현대 유니콘스가 어려울 때 팀을 주장으로서 이끌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거 고려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에 집중하다 보면 잃는 게 오히려 더 많다.
오늘의 팀이 강한 것보다 내일의 팀이 더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팀 전체가 단단해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말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항상 오늘보다 내일 우리 팀이 어떻게 더 강해질까 이런 위주로 경기를 시즌을 꾸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즌에 팀이 전체적으로 더 강해지는 이런 힘이 될 것 같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집중하다 보면 괜히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큰 틀에서 경기를 보겠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군요. 8월 달에 이겨보겠다고 막 들이댔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은 이제 경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SSG가 이제 마지막 9월을 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한화가 SSG가 5강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화가 확 뒤질 것 같아서 요 문제가 있어요. 한화가 지금 다 따라왔습니다. 이 경기 후반 싸움이 진짜 한화답지 않게 잘해주는 중인데 8월 이후에 팀 타율이 2할 7푼 6리인데 7회 이후 타율이 3할 4리예요. 8월 달에. 뭔가 이제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이 돼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일요일에 네. 김경문 감독 배웠어요. 그 잠실에서. 잠실 두산하고 경기했죠. 잠실 두산전. 이게 수입했잖아요. 네. 19년 만이랍니다. 하나가 두산을 3연전을 싹쓸이한 게. 예, 근데 극상승세인데요. 김경문 감독 말씀하시기는 연승을 하는 흐름도 있지만 연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판도는 4위 두산도 지금 안심할 수가 없어요. 5위 KT와 2게임 차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4, 5위가 한번 몰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4, 5, 6, 7이 딱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그날 그 하나 떡아웃 가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그 김경문 감독이 그 팀을 맡으셨을 때 그 선수들이 인사하는 패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렁차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하는데 그 젊은 선수들이 김경문 감독 그 초배 타령 사령탑 아니십니까? 그렇죠. 근데 어려울 텐데 잠깐 대화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아니 하나 선수들이 김경훈 감독이랑 대화를 해요? 예, 근데 굉장히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순간순간 대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날은 장진혁 선수, 네. 그리고 그 김태현 선수, 그 대화하는 걸 봤는데요. 김경문 감독 말씀은 요지가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결과가 생각과 달랐을 때 장면 하나하나를 너무 많이 크게 떠올리거나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 후반에 승부처에서 하나가 강해졌잖아요. 젊은 선수들이 역할을 하는데 선수들 자신감이 나오는 그런 배경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도 조금 구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사실 김경훈 감독은 기자들도 가서 물어보기 좀 어려운 조심스러운 이런 많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감독인데 부드러운 치즈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의 많이 부드러우셨군요. 네. 느낌이셨어요 그때. 자, 그건 그렇고 기아가 어떻게 기아? 이 내일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이게 아직 구체적인 복귀 일정을 계산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이제 큰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 일단 내일이 빠진 상태에서 기아의 우승 확률을 계산해 보면 저희가 또 매직 넘버 계산 잘하잖아요. 매직 넘버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26일 기준 기아 우승 매직 넘버는 18까지 줄어들어 있어요. 물론 매직 넘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승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가을 야구 진출 매직 넘버는 이제 롯데가 아니라 한화랑 따져야 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현재 12. 그래서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 18, 가을 야구 확정 매직 넘버 12. 요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일이 빠졌습니다. 경기 수가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선발진 믿을 만한 선발 투수는 지금 양현종 하나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내일 선수. 뭐 기사로도 노경훈 선수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노경훈 선수는 2015년에 두산에서 뛸 때 2월 14일 날 애리조나 캠프에서 라이브 배팅하다 타구를 맞습니다.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1군 복귀하기까지 그 2달 하고 한 2주 정도가 걸렸어요. 2달 반. 4월 28일 날 복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무엇보다 회복할 때까지 가장 노경훈 선수가 지금 힘들어했던 게 제가 그때 전해 듣기로는 음식 섭취를 지금 처음에 부상 초기에는 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고정돼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네일 선수가 어떻게 그거를 회복 속도를 당기고 그럴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최강 볼펜은 내일 선수의 빠른 복귀를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따지고 보면 이제 네. 8월 20 며칠 날 25일, 24일, 25일쯤 다쳤고 거기 요 기준으로 따졌을 때 2달하고 2주 정도면 이제 9월, 10월 중순 잘하면 한국 시리즈 언저리에는 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긍정적인 희망도 가능하긴 한데 10월 네. 19일이 지금 1차전 예정일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쨌건 뭐 던지는 메커니즘 쪽의 부상은 예, 아니었으니까 예, 이제 어떤 트라우마 극복 컨디션. 이런 거. 예. 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강 목표는 내일 선수의 빠른 복귀, 건강한 복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괄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제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추신수 물이죠, 물. 이 추신수 물 이걸 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소년 야구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40만 명 팔려서 3천만 원 기부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과연 이 추신수 물을 살 때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어떤 것을 기부할까요? 예. 어떤 물건을 기부할까요? 정답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 노브랜드 버거 무료 쿠폰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죠. 뭐 어떤 거 없어요? 여기 이제 화면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확대해서 뭐가 네.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캡처하셔가지고 이렇게 확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축구용품이나 농구용품은 아니라는 거. 네. 예, 그렇게 야구 용품 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 네, 맞습니다. 네, 요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정답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한 다음에 고정 댓글로 발표할 테니까 그때 연락처를 거기 적혀 있는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그걸로 노브랜드 버거 무료 쿠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볼펜은 항상 미관식이지만 앞부분에도 재밌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즐거운 소식, 재미있는 소식, 깊이 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영상은 중괄식으로 좀 준비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